홍다 통통. 오시오 자시오 가시오. 가짜 금강도사를 내세워서 배부자 영감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봉이 김선달은 며칠 뒤에 한양에 나타났다. 오랜만에 남산골로 가서 문필수를 만나야겠다. 김선달은 다정한 친구 문필수를 찾아서 남산골로 갔다. 그런데 한양에 오면 언제나 신세를 지는 문필수의 작은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형, 나요. 나 김선달이 왔소. 한참 뒤 방문이 열리더니 낯선 얼굴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누구를 찾소? 저 문필수라는 분을 찾습니다. 문사또 말이요? 그분은 3년 전에 장원급제하여 충청동가 경상동가 어떤 고을사또로 떠났는데요. 봉이 김선달은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친구의 장원급제를 마음속으로 축하하며 거리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젊은이들이 꼬부랑 노인을 과일 가게에 혼자 남겨놓고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가게는 늙은 아비한테 막혀놓고 니놈들은 놀러 가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고 있었다. 김선달의 가슴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치솟았다. 김선달은 노인이 불쌍했다. 김선달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김선달은 눈을 크게 뜨고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글쎄, 누구시더라? 노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님, 저는 큰아드님 친구입니다. 김선달은 적당히 넘기려고 거짓말을 했다. 할아버님 춘추가 올해 얼마나 되셨습니까? 100살은 아직 안 되셨겠지요? 김선달은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노인에게 접근했다. 남의 나이를 알아서 뭘 할 거야? 나더러 100살까지 살라고? 에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나더러 10년이나 더 살라는 거냐? 노인은 화를 버럭 내면서 봉이 김선달을 노려보았다. 할아버님, 제 말이 잘못되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할아버님 연세를 여쭤본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오래오래 사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선달은 할아버지한테 굽실거리면서 사과했다. 할아버님, 여생을 편안히 즐겁게 사셔야지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뭐가 그렇게 지겹습니까? 보면서도 몰라.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나는 지금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노인은 자식들한테 불만이 많으면서도 털어놓지 않았다. 봉이 김선달은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노인의 불효막심한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골탕을 먹이고 노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지혜 주머니를 짜고 있었다. 가게에는 사과, 밤, 대추, 호두, 잣 등이 놓여 있었다. 김선달은 잣이 소복이 쌓인 바구니를 보는 순간 머릿속을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껍질을 까놓은 하얀 잣이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입 안에서는 벌써 군침이 돌았다. 할아버님,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뭡니까? 김선달은 노인을 쳐다보면서 엉뚱한 질문을 했다. 별 싱거운 젊은이도 다 있구먼. 옷이요, 옷. 노인은 봉이 김선달이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보면서 옷이요 라고 대답했다. 김선달은 까놓은 잣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기 저것은 뭡니까? 잣이요. 이가 군데군데 빠진 노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옷이오를 옷이오, 잣이오를 잣이오라고 말했다. 빠진 이 사이로 헛바람이 새어나와 시옷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김선달은 잣을 한 주먹 집어서 입에다 털어 넣었다. 잣 맛이 고소해서 몇 주먹을 더 집어 먹었다. 할아버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선달은 제가 쓰고 있는 갓을 만지면서 물었다. 갓이요. 할아버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선달은 꾸벅 절을 하고는 등을 돌렸다. 이 사람아, 잣을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지 어딜 그냥 달아나. 노인은 김선달의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영감님, 저보고 잣이오 잣이오 해서 잣을 먹고 가시오 가시오 해서 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김선달은 태도를 싹 바꾸면서 12조로 나왔다. 어허, 이런 날강도를 봤나? 이놈아, 내가 언제 잣을 공짜로 먹으라고 했느냐? 노인은 펄펄 뛰면서 고함을 질렀다. 이것 보십시오, 영감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미쳤다고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잣을 먹겠소? 아무리 나이가 많은 영감이지만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내가 언제 강도질을 했다고 날강도라고 소리를 지르오? 김선달은 숨을 씩씩거리면서 노인에게 덤벼들었다. 아이고, 무슨 일 생겼소? 대낮에 강도라도 나타났소? 길 가는 사람을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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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러서 가게로 들어갔고 자시오 자시오 해서 잣 몇 개를 먹었고 가시오 가시오 해서 나가는데 영감님이 나를 붙들고 돈을 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김선달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경꾼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꾸며댔다. 아이고 자식이 있으면 뭐라노. 90살 된 늙은 부모한테 온종일 가게를 맡기고 젊은 것들은 투전판에서 노름이나 하니 강영감만 불쌍하지. 그러게 90노인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노망 안 나고 가게를 지키는 것도 다행이지. 아유.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김선달은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아이고, 이거 저놈이 생사람 잡겠구나. 아이고, 분해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하는구나, 이놈. 네가 퍼먹은 잣이 2대가 넘는다, 이놈아. 돈 내놔. 노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아버지, 그 무슨 일입니까? 누가 연락을 해주었는지 노인의 아들 둘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왔다. 노인은 아들을 본 순간 두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애끼 이놈들아, 어디서 뭘 하고 이제 오느냐? 네 아비는 날강도 놈을 만나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
네 놈들은 그 노름판에서 세월만 보내느냐?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 내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오시오 오시오 하고 나를 불러서. 김선달은 구경꾼들에게 한 말을 노인의 아들에게 되풀이했다. 90노인에게 가게를 맡기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관가에서 알면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겠소. 내가 관가로 가서 고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김선달은 노인의 아들을 꾸짖었다. 김선달의 말을 들은 노인의 아들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다. 자기들이 생각해 보아도 불효자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의 아버님을 절대로 가게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릴 테니 그 관가에 가시는 일만은 그만두십시오. 노인의 아들들은 김선달에게 싹싹 빌었다. 오늘 이후로 아버님을 잘 모시는지 아님 옛날처럼 가게 안에 가두어 두는지 살펴보겠소. 난 가끔 이 길로 지나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오늘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소. 두 아들의 말과 김선달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노인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옳거니 옳거니, 이제 알고 보니 저 사람 날강도가 아니야. 나를 위해 나타난 은인이로구나. 노인은 커다란 종이 봉지에 잣을 담아들고 봉이 김선달의 옆으로 다가왔다. 노형, 내 미안하오. 내가 노만기가 들어서 큰 실수를 했소이다. 용서하오. 잣이요, 그 잣이요. 돈 안 받고 공짜로 잣이요. 노인은 김선달의 가슴에 잣봉지를 안겨주면서 좋아했다. 구경꾼들과 두 아들은 노인이 또 노만기가 발동했다고 생각했지만 노인과 김선달은 서로 마주 보면서 웃고 있었다. 동지 팥죽. 한양에서 한 달 남짓 떠돌아다니던 봉이 김선달은 목화송이 같은 한방 눈을 쳐다보면서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월은 참 빠르구나. 추석 전에 집을 나왔는데 벌써 한겨울이니 지금은 동짓달. 올해도 벌써 저무는구나. 추석 때 성묘도 못 갔으니 설날 아침엔 차례도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도 올리려면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봉이 김선달이 한양을 떠나 닷새쯤 되는 날이었다. 인가도 없는 벌판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먹구름이 뒤덮인 하늘에서 솜덩이 같은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다. 날도 저물어 오고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니 그늘이로다. 그 아무리 보아도 사람 사는 마을이 없으니. 김선달은 마음이 급해져 젖먹던 힘까지 내어 뛰었다. 얼마쯤 가니 개딱지만한 초가집이 세 채 있었다. 봉이 김선달은 눈 속에서 얼어 죽을 팔자는 아니로구나 하며 기뻐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양쪽 집은 불이 꺼져 있고 가운데 집에만 호롱불이 켜져 있었다. 김선달은 불이 켜진 집 앞으로 다가갔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고 누구요? 방문이 열리면서 40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길 가는 나그네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40대 남자는 김선달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문도 작고 천장이 낮은 오막살이였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김선달은 방 안을 살펴보다가 주춤거렸다. 백발 노인이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누워있기 때문이었다. 제 아버님이십니다. 감기로 누워 계시지요. 어서 오시오. 노인도 김선달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자는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가난한 집이었다. 팥죽 좋아하십니까? 오늘이 동짓날이라 밥은 없고 팥죽만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팥죽을 좋아하시거든요. 노인의 아들은 김선달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김선달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지 못해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거 좋지요. 나는 오늘이 동짓날인 줄도 몰랐어. 김선달은 뜨거운 팥죽을 2그릇이나 먹었다. 꽁꽁 얼었던 몸이 확 풀렸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인간은 여기뿐입니다. 조금만 가면 산길이고 오신 길은 벌판뿐이지요. 겨울이면 벌판이나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김선달은 인정 많은 노인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한양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요. 고향은 평양 선글이라는 곳이고요. 저 평양이 고향이라면 봉이 김선달이라는 재치꾼을 알고 있어? 아랫목에 길게 누워있던 노인이 몸을 반쯤 일으키면서 물었다. 봉이 김선달은 뜻밖의 질문에 어리둥절했다. 김선달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 한동안 망설이다가 물었다.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만난 적은 없지만 소문은 많이 들었어. 대동강물을 한양 장사꾼한테 팔아먹은 이야기며 그 산신령이 되어서 사또의 못된 버릇을 고친 이야기며. 노인의 말을 들은 봉이 김선달은 마음속으로 흐뭇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정말이군. 자, 이 일을 어떻게 한담?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을까? 숨기는 것이 좋을까? 김선달이 망설이고 있는데 노인의 아들이 말했다. 제 아버님은 김선달 어른을 만나서 재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시랍니다. 우리가 동네로 들어가지 않고 겨울에도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봉이 김선달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지요. 이곳은 겨울이면 벌판 같지만 눈만 녹으면 논밭이랍니다. 봄, 여름, 가을에 농사를 짓고 모두들 마을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겨울을 지낸답니다. 우리들까지 집을 비우면 나그네들은 갈 곳이 없어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요. 내년 봄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평양에 가서 봉이 김선달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봉이 김선달은 더 이상 꽁무니를 뺄 수 없었다. 어르신, 제가 평양 선교리에 사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입니다. 뜻밖의 말에 노인과 아들은 너무 기뻐서 한동안 말을 잃고 봉이 김선달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댁이 진짜 봉이 김선달이란 말이오? 이것이 꿈이요 생시요? 노인은 부처님처럼 똑바로 앉았다. 아이고, 선달님, 잘 오셨소. 정말 반갑소. 노인의 아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얘야,
골방에 가서 술병하고 안주 가져오너라.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노인의 아들은 밖으로 나가더니 술상을 들고 왔다. 제 아버님께서는 선달님을 만나면 드린다고 산삼주를 담가 놓았답니다. 그리고 사슴고기를 말려서 안주까지 마련해 두었지요. 봉이 김선달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평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 어르신, 소인을 이토록 생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귀한 산삼주를 제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어른께서 잡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김선달은 목구멍이 간지러우면서도 사양했다. 나는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못하오. 3년 전에 오대산에 갔다가 우연히 산삼을 몇 뿌리 캐게 되었어. 그때 한 뿌리를 남겨서 술을 담근 거요. 처음부터 김선달님 몫으로 담근 술이니 사양 말고 드시오. 그 대신 이야기를 해주어. 발도 강산을 유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어. 봉이 김선달은 노인과 아들의 극진한 대접에 감격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망나니처럼 못된 짓을 했지요. 마침 오늘이 동짓날이니 동지 팥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선달은 지그시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지 팥죽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죽 중에서 팥죽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지 때만 되면 동네 사람들은 팥죽을 커다란 뚝배기로 한 그릇씩 저의 집으로 가져온답니다. 선교리 사람들은 동네 일이라면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가리지 않고 앞장을 서는 김선달을 좋아했다. 김선달은 동네 심부름꾼이 되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팥죽을 좋아하는 김선달의 집에 동짓날만 되면 팥죽을 갖다 주었다. 김선달이 30살 되던 해, 김선달은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집에 와보니 팥죽이 2동이나 남아있었다. 여보, 보름이나 늦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젠 팥죽이 쉬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어요. 어찌나 신지 꼭 초를 친 것 같소.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지요? 김선달의 아내는 짜증을 내면서 투덜거렸다. 초를 친 팥죽이라? 여보, 장날이 언제요? 빨리 달력을 보구려. 내일이 26세니까 바로 내일이 장날이네요. 당신 설마 하니 쉰 팥죽을 장에 내다 팔려는 건 아니지요? 역시 내 마누랄세. 어찌 그렇게도 내 마음을 잘 아는가? 여보, 아무리 장난이 좋아도 그렇지 못 먹을 팥죽을 팔면 됩니까? 죄 받을 일 하지 말아요. 김선달의 아내는 손을 내저으면서 한사코 말렸다.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 여러 소리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당신은 팥죽하고 솥하고 김치국하고 여름 혼이불을 준비하시오. 내일 새벽에 장터로 나갑시다. 여보, 그만둬요. 쉰 팥죽을 팔다가 몽둥이 찜질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걱정 말고 팥죽 장사 준비나 해요. 내일 새벽에 장터로 들어오는 길목에다 포장을 쳐놓고 우리는 장사꾼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선달은 아내에게 팥죽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신은 하늘이 낸 장사꾼이네요. 팥죽 장사를 말리던 김선달의 아내가 깔깔 웃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김선달은 아내를 데리고 장터로 갔다. 김선달은 장터로 들어오는 길목에 말뚝 4개를 세우고 혼이불로 포장을 쳤다. 그러고 바닥에는 멍석을 깔았다. 김선달의 아내는 솥을 걸고 쉰 팥죽을 끓였고 김선달은 평양 건달패들이 와주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김선달은 장날마다 나타나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건달패들에게 골탕을 먹여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건 뭔가? 없던 포장집이 생겨났네? 그거 뭘 하는 집이야? 드디어 기다리던 건달패들이 몰려왔다. 김선달은 마음을 가다듬고 건달패들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건달패들은 김선달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말했다. 팥죽이구만. 우리 한 그릇씩 먹고 가세. 건달패의 두목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말했다. 예. 단팥죽도 있고 초친 팥죽도 있습니다. 무슨 팥죽으로 드릴깝쇼? 김선달은 장돌뱅이처럼 말했다. 그 무렵만 해도 봉이 김선달은 유명하지 않아 건달패들은 그를 모르고 있었다. 야, 초친 팥죽도 있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청년이 물었다. 도대체 댁은 굴뚝 속에서 살다 나왔소? 아님 첩첩산 중? 초친 팥죽을 지금까지 못 먹어보았단 말이오? 김선달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단팥죽은 봤어도 초친 팥죽이 있단 말은 처음 듣는걸? 팥죽에다 조를 쳐서 먹는다고? 건달패들은 서로들 눈짓을 하면서 웅성거렸다. 가 빨리빨리 말하시오. 보통 팥죽이요, 초친 팥죽이요. 김선달은 2가지 중에 빨리 하나를 고르라고 재촉했다. 아유 여보, 한양 양반들이나 초친 팥죽을 좋아하시지. 시골 사람들은 초친 팥죽을 먹어보지 않아서 안 찾는다니까요. 김선달의 아내는 팥죽을 국자로 휘휘 저으면서 말했다. 여보, 팥죽 장수. 우리들을 뭘로 보고 아침부터 깔보는 거요? 며칠 전에도 우리들은 초친 팥죽을 2그릇씩 먹었소. 초친 팥죽 곱빼기로 주시오. 건달패 두목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초친 팥죽을 주문했다. 역시 초친 팥죽을 잡숴본 사람이 진짜 맛을 안다니까. 여보, 초친 팥죽 곱빼기로 12그릇 빨리 준비하시오. 김선달은 신바람이 난다는 듯이 소리쳤다. 네, 잠시만 기다려요. 곧 나갑니다. 김선달의 아내도 맞장구를 쳤다. 김선달의 아내는 쉬어 빠진 팥죽을 펄펄 끓여서 한 그릇씩 건달패들에게 주었다. 아우, 쉬어. 이게 뭐요? 이렇게 신 팥죽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오? 이거 팥죽이 아니라 초죽이요, 초죽. 건달패들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죽그릇을 내던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팥죽 값이랑 그릇 값은 내고 가시오. 김선달은 소리를 지르면서 앞을 가로막았다. 뭐라고? 돈을 내라고? 먹지도 못할 팥죽을 주고 돈을 받아? 허허, 이런 고약한 것들 보게나. 초친 팥죽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돈을 못 준다는 거야? 허튼 수작하지 말고 빨리 내놔. 만일 딴소리를 하면 관가에 가서 고발할 테다. 김선달은 건달패들을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김선달이 강하게 나오자 건달패들은 기가 죽었다. 분명히 초침 팥죽을 주문한 것은 자기들이었고 김선달이 관가에 고소를 하면 붙잡혀 갈 것이 뻔했다. 그리고 김선달을 보니 호락호락 물러설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얼마 되지 않는 팥죽값 때문에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다. 관가로 끌려갔다가 다른 죄까지 탄로 날까봐 두려웠다. 그 팥죽값이 얼마요? 초침 팥죽은 보통 팥죽보다 배가 비싼데 12그릇에 곱백이니까 그 100냥만 내시오. 그릇값이 30냥, 모두 합쳐서 130냥이요. 130냥이라고요? 건달패들은 입을 떡 벌렸다. 300냥을 불러도 싼 거요. 뚝배기를 모두 다 깨버렸으니 오늘 팥죽 장사는 다 망쳤어. 팥죽 장사를 못하게 했으니 그 손해배상은 어쩔 거요? 내가 젊은이들이라 생각해서 싸게 부른 것이니 잔소리 말고 130냥 내고 가시오. 봉이 김선달은 딱 잘라 말했다. 아이고, 초친 팥죽은 먹지도 못하고 팥죽값만 내네. 어이구, 입속에서 신물이 난다. 퇴! 평양 건달패들은 어쩔 수 없이 130냥을 냈다. 이야, 선달님 이야기를 들으니 내 속이 다 시원하오. 씨어 빠진 동지 팥죽을 130냥에 팔다니. 아이고, 그런 일은 김선달님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거요. 노인과 아들은 김선달의 이야기를 듣고는 껄껄 웃었다. 그 선달님, 기왕 이야기를 꺼냈으니 한 가지 더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님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노인의 아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렇게 합시다. 봉이 김선달은 산삼주로 목을 축이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 봉이 김선달은 늦은 봄에 강릉 경포대 구경을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 무렵 김선달은 거의 무전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주막집에서 우연히 평양 한량패를 만나 술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하룻밤을 어울렸다. 김선달은 그들과 어울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김선달은 슬슬 운을 뗐다. 선배님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강릉 경포대로 갈 생각이요. 형씨는 어디로 가오? 야, 마침 잘 되었어. 길동무가 없어서 심심하던 차에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도 큰 인연이요. 김선달은 그들과 어울려서 이틀 동안 함께 지냈다. 저놈은 염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놈이 아니네. 술 한잔 사는 법이 없고 입만 달고 다니면서 얻어먹기만 하니 이거 큰 골칫거리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녀석 끌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없지. 적당히 떼어버려야겠는데? 그러게 말일세. 저 녀석 하는 꼴이 우리들한테 철거머리같이 찰싹 붙어서 강릉까지 갈 모양인데 떼어버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김선달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한량패들이 수군거렸다. 좋은 생각이 있네. 저 녀석과 내 길을 걸어서 따돌리세. 그들은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김선달과 같이 길을 걸어갔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였다. 여보게들,
저기 시냇가에서 잠시 쉬어가세. 박선비의 말에 모두 찬성을 하고 냇가로 갔다.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합시다. 박선비가 김선달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걸 보니 내가 귀찮은 모양이구나. 니놈들이 나를 떼어버리려고 하면 오기로라도 천리 말리 따라다닐 게다. 김선달은 한량패들의 속을 알아차리고는 싱긋 웃었다. 내기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나도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슨 내기를 합니까? 김선달은 찬성했다. 저기를 좀 보시오. 김선달은 박선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웬 처녀가 혼자 냇가에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예,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어. 저 처녀의 배꼽을 보게 해줄 수 있어? 박선비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엉뚱한 말을 꺼냈다. 여보시오, 점잖으신 선비님께서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처녀 배꼽을 무슨 재주로 본단 말이오? 김선달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 내기가 아니오? 김영, 어떻소? 우리 저 처녀의 배꼽 보기 내기를 합시다. 한량패들은 신바람이 나서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보기에도 전해 보이더니 내기를 하는 것도 저질이구나. 어디 이놈들 콧대를 꺾어 놓으리라. 봉이 김선달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 듯 말했다. 처녀 배꼽을 보여주면 100냥을 주겠소? 처녀 배꼽을 보는데 돈 100냥이 문제요? 김영, 자신 있어? 배꼽만 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쫄보들은 아니오. 좋소. 그럼 해볼 테니 구경이나 하시오. 김선달은 정신없이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가 대뜸 소리쳤다. 버뜩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댁은 누구십니까? 처녀는 어리둥절해하면서 물었다. 나는 포도청에서 너를 잡으려고 나온 사람이다. 빨리 가자.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보면 안다. 빨리 가자. 김선달은 얼굴을 험상궂게 찌푸리면서 호령했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네 배꼽 오른쪽에는 분명히 손가락만한 혹이 달려있다. 이래도 내가 모르느냐? 봉이 김선달은 처녀 배꼽에 혹이 달린 걸 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거사, 네 배꼽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포도청에 들어가서 옷을 벗겨보면 알 일이니 잔소리 말고 가자. 김선달은 처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몇 발자국 끌려가던 처녀는 큰 결심을 했는지 손을 휙 부리치고 치마를 걷어 올렸다. 내 배꼽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시오. 처녀는 배꼽을 보여주고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렸다. 어떻소? 처녀 배꼽 구경했으니 100냥을 내놓으시오. 평양 한량패 세 사람은 꼼짝없이 노자를 털어서 봉이 김선달에게 100냥을 주고 가버렸다. 처녀, 미안하게 되었소. 우리들 장난이 너무 심했소. 자, 이 돈으로 시집갈 때 혼숫감이나 장만하시구려. 봉이 김선달은 울고 있는 처녀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터벅터벅 혼자 길을 떠났다.
노인과 노인의 아들은 봉이 김선달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긴 겨울밤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9월산으로 단풍 구경을 떠났던 봉이 김선달은 설날을 며칠 남겨놓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 무슨 소식 못 들었어? 김선달의 아내는 김선달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물었다. 소식이라니? 나 없는 동안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김선달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다. 우리 윗거울에 사또가 새로 왔는데 그 사또가 당신 친구래요. 동네 사람들은 당신도 이제 한자리 하게 될 거라고 야단들입니다. 뭐? 내 친구가 사또가 되어서 왔다고? 그래, 이름이 뭐라고 합디까? 이름이 필수라고 하던데요. 문필수가 왔구먼. 정말 잘 되었네. 그거 축하를 해야겠는데? 문필수가 가까운 곳에 사또가 되어 왔다는 말에 김선달은 크게 기뻐했다. 문필수와 김선달은 어렸을 때부터 서당 친구였다. 그리고 한양에 가면 단골로 찾아가서 신세를 지곤 했다. 김선달은 자기가 사또가 된 것처럼 기뻤다. 문필수가 나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아니요. 그럼 하인들이라도 보냈어? 내일이라도 당신이 한번 찾아가시구려. 나는 안 가겠소. 문가놈이 사또가 되어서 왔다고 나한테 뭐 돈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아시오? 사또 친구가 아니라 정승판서 친구라도 찾아가서 아부는 못하오. 김선달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다. 벼슬아치가 되었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따위는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서 섭섭했다. 문가놈도 그 벼슬아치가 되더니 마음이 변했구나. 괘씸한 놈. 어디 두고 보자. 김선달은 속이 뒤틀렸다. 당장 쫓아가서 화풀이를 해주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으면서 사또한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갔다. 봉이 김선달의 가슴속에는 날이 갈수록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쌓여갔다. 문가도 벼슬아치가 되더니 별 수 없구나. 내가 한 자리 달라고 조를까봐 담을 쌓는 게 아닐까? 봉이 김선달의 입에 거미줄을 쳐도 벼슬아치를 찾아가진 않는다. 김선달이 복수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포졸들이 찾아왔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김선달의 아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머머머, 여보, 왔어. 포졸들이 왔어요. 김선달의 아내가 쿨쿨 낮잠을 자고 있는 김선달을 흔들어 깨웠다. 당신이 나가보시오. 김선달은 아내를 내보내고 부스스 일어나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가 김선달님 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문사또 어른의 심부름으로 김선달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방 안에서 듣고 있던 김선달을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싱글벙글 웃었다. 그러면 그렇지. 문필수는 둘도 없는 내 친구인데 설마 나를 잊었으려고. 봉이 김선달은 큰 기침을 하면서 방문을 활짝 열었다. 사또께서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포졸은 정중히 인사를 했다. 사또께서는 평안하신가?
요즘 배가 아프셔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 아직도 고질병이 낫지 않았구먼. 복통이 나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가? 우리들이 만나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복통이 난 사또와 어떻게 술을 마시겠는가? 며칠 뒤에 가겠다고 전하게. 예, 분부대로 전하겠습니다. 포졸들이 돌아가려는데 김선달이 갑자기 옷깃을 잡았다. 아, 여보게, 잠시만 기다리게. 내가 사또에게 보낼 것이 있네. 김선달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띠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슬그머니 장난기가 되살아났다. 김선달은 늦게 포졸을 보낸 데 대한 장난 겸 화풀이를 해보고 싶었다. 김선달은 쥐똥을 한 주먹 집어서 참기름에 담갔다 꺼내어 기름종이에 쌌다. 이건 명약일세. 금강산 금강도사님께서 몇 해 전에 나한테 준 귀한 약이라네. 만병통치약이라서 사또의 복통에도 효험이 있을 테니 사또께 전하게. 김선달은 쥐똥을 포졸에게 주었다. 선달님께서는 나리의 복통이 나은 뒤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고요. 관가로 되돌아간 포졸은 사또에게 김선달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 김선달은 여전하구만. 우리 둘이 만나는데 술이 없으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김선달이 날 생각해서 그러는구만. 역시 김선달은 좋은 친구야. 문사또는 김선달의 변함없는 우정에 만족했다. 아, 사또나리, 그리고 이걸 주셨습니다. 금강산 금강도사님이 지은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사또 어른 복통에 큰 효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또는 김선달이 보낸 쥐똥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펴보았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금강산 금강도사님이 지은 만병통치약이라. 귀한 명약이니 밥만 먹고 반은 아껴두었다가 먹으리라. 사또는 쥐똥약을 입에 넣고 냉수를 쭉 마셨다. 곧이어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방귀가 나오려고 했다. 귀한 명약이라 효과가 빨리 오는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바지에다 똥을 싸다니. 사또는 뜻밖의 사태에 어쩔 줄 몰랐다. 설사가 계속해서 나왔다. 어이구, 배야. 그 사또가 바지에 똥을 쌌다는 소문이 나면 그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할 텐데. 아이고. 사또는 밤새도록 화장실을 오갔다. 먼 동이틀 무렵 뱃속이 가라앉고 설사가 멈추었다. 아무래도 내가 김선달의 장난에 속았어.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그것부터 밝혀내리라. 다음날 사또는 유명한 의원을 불러왔다.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어느 병에 먹는 약인지 자세히 말해주시오. 사또는 남겨놓은 쥐똥약을 의원에게 보여주었다. 의원은 한참 동안 쥐똥약을 살펴보다가 어색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것은 약이 아니라 쥐똥이옵니다. 쥐똥에 참기름을 묻힌 가짜 약이옵니다. 복통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의원의 말에 사또는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이놈 김선달, 너도 한번 당해보아라. 사또는 편지를 써서 포졸에게 주었다. 포졸은 사또의 편지를 들고 김선달네 집으로 갔다. 선달님. 김선달은 포졸이 내민 사또의 편지를 읽었다.
자네가 준 명약을 먹고 내 복통이 씻은 듯이 나았네. 정말로 고맙네. 빨리 오게. 밤을 새워 술을 마시세. 우리 집에 3년 묵은 황국주가 있네.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단둘이 정담을 나누세. 사또의 정이 듬뿍 담긴 편지를 읽은 봉이 김선달은 너무나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게 웃었다. 오늘은 기름진 안주에 황국주라는 귀한 술을 마시겠구나. 김선달은 신바람이 나서 포졸과 함께 광가로 갔다. 김선달, 이게 몇 해 만인가? 정말 반갑네. 문사또는 아이들처럼 반가워하면서 김선달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대 소식을 듣고도 진작 못 와서 미안하네. 김선달도 반가워하면서 사또의 손을 꼭 잡았다. 사또와 김선달은 술상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김선달은 술상과 술병을 보고는 실망한 듯 말했다. 여복의 필수. 안주는 없어도 괜찮은데 꼭 술이 적은 것 같네. 말술이 2사람이 앉아있는데 술은 겨우 한 병뿐이니 이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구만. 아무튼 자네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 욕심은 여전하네. 황국주는 반병뿐일세. 귀한 술이라서 내 아껴둔 거지. 황국주를 먼저 한 잔 들게. 국화주는 서너 동이나 있네. 자, 술 걱정 말고 잔 받게. 사또는 노란 황국주를 김선달의 술잔에 가득 부었다. 김선달은 단숨에 황국주를 마셨다. 황국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김선달은 아차 했다. 황국주 맛이 비릿비릿하고 짭짤했기 때문이다. 아차, 내가 속았구나. 황국주는 문필수의 오줌이로구나. 김선달은 구역질을 하면서 토해냈다. 왜 그러나? 황국주가 비위에 맞지 않는가? 문사또는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황국주 속에 자네가 지어준 명약도 들어있네. 곧 효과가 나면 구역질도 멈출 걸세. 사또는 집안이 떠나가게 웃었다. 이 사람아, 손님으로 초대를 해놓고 오줌을 먹이다니 이런 몹쓸 사또가 있나? 복통으로 누워있는 친구에게 쥐똥을 먹이는 사람은 어떻고? 자네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도 모르나? 그래, 사또 자네 말이 맞네. 사또와 김선달은 껄껄 웃고 있었다. 2사람의 웃음소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